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한 사람과 다투고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가족, 가장 믿었던 사람이 언제 이렇게 멀어졌나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툼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을 쏘아붙였던 기억, 차갑게 돌아섰던 눈빛,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우리 안에서 자꾸 골마갑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다툰 채 서로 모른 척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가족과 다퉜다면 이 세 가지 말을 하라. 상처가 다 났습니다. 여러분이 단 세 마디를 용기 내어 꺼낸다면 지금의 이 어색함, 미워했던 마음, 서운했던 감정까지 모두 따뜻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했던 말, 미워서가 아니라 답답해서 했던 행동들,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할 때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수연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수연 씨는 아버지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작은 말다툼이었는데 자존심이 상한 수연 씨는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큰 소리를 쳤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2달 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 상처를 준 상태로 고집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수연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세 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짧은 세 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족과 다퉜을 때 꼭 해야 할 세 가지 말, 그 말들이 왜 상처를 치유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말을 건넨 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도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그 작은 용기 하나가 기적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해야 할 말, 죄송합니다의 진짜 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다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죄송합니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과 다투었을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저 사람이 더 잘못했잖아. 그래서 사과를 미루고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장현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수 씨는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로 서로 입장이 달라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속으로 억울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건데 왜 어머니는 이해를 못하실까? 어머니도 속상하셨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해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차갑게 받아들이는 걸까? 결국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어머니 마음이 아팠다면 그 자체로 미안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현수 씨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수 씨도 울었습니다. 서로의 오해는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다툰 뒤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다쳤다면
그것만으로도 미안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상대를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 같은 말입니다. 부모에게, 형제자매에게, 배우자에게 내가 서운하게 했지, 내가 아프게 했지, 미안해.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는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는 가족이 있습니까? 서로 등을 돌리고 말을 끊었던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작은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과 다투었을 때 두 번째로 꼭 해야 할 말, 고맙습니다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서운함을 녹이고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말입니다. 우리는 다툴 때 상대방의 부족함만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상대의 단점만 확대해서 보면서 마음속에 서운함과 분노를 키웁니다. 그러나 고마움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넓어집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이런 걸 해줬었지. 그래도 함께했던 좋은 순간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영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미 씨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생활 방식 차이로 더욱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몇 달 동안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미 씨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전거에 영미 씨를 태우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던 아버지,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면서도 항상 도시락을 챙겨주셨던 모습, 그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자 영미 씨의 마음속에 고마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영미 씨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학교 데려다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아버지는 바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나도 그때 네가 내 옆에 있어서 행복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분명히 고마운 점이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꺼내어 말할 때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부모에게, 형제자매에게, 자녀에게 그때 고마웠어. 내 덕분에 힘이 났어.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꺼내게 됩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미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미덕이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간 우리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조금씩 다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고마움을 품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오늘 그 고마움을 짧게라도 표현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과 다투었을 때 세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 사랑합니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모든 상처를 넘어 마음을 잇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참 어렵게 느낍니다. 특히 다툰 뒤에는 더더욱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사랑이라는 말인가, 상처 주고받은 마당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완벽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긋난 마음을 다시 이어야 할 때,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말이
바로 사랑합니다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성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애 씨는 사춘기 아들과 심하게 다툰 뒤 서로 몇 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혔고 성애 씨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멍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성애 씨는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표현할 줄 몰라서 저런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밤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문을 열고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아들은 성애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시간을 넘어 서운함을 넘어 진심을 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형제자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져 줍니다. 사랑합니다는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씨앗을 심어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힘이다. 사랑은 말로 표현할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어떤 오해도, 어떤 다툼도 조금씩 녹여줍니다. 혹시 지금 서운해서, 화가 나서 사랑합니다를 말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그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가까운 가족에게 짧게라도 전해보십시오.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말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상황별 예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상황별 예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전하는 말은 진심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말을 꺼내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편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가 잔뜩 나 있거나 마음이 다친 직후에는 아무리 좋은 말도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그러니 다툰 직후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을 때를 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밥을 먹을 때, 조용히 산책을 할 때,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할 때처럼 눈을 마주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상황이 좋습니다. 그런 순간에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아까는 미안했어. 그동안 고마웠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짧고 조용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는 거야. 가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너는 고마운 줄도 몰라. 가 아니라 나는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 좀 해봐. 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행동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보다 작은 행동이 더 큰 진심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며 아버지, 어머니 이거 드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죄송해요. 형제자매에게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어릴 때부터 많이 의지했었어. 고마웠어. 배우자에게는 퇴근 후 집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가서
오늘도 수고했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 짧은 행동 하나에 말을 얹어 전하면 상대방은 훨씬 편하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최동훈 씨는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 오랜 시간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좋아하던 고등어구이를 사서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말없이 구워드리며 동훈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철없었구나. 죄송해요. 고맙고 사랑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시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렵지만 작은 행동과 함께라면 훨씬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한마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여주는 작은 손길. 그것이 굳게 닫힌 가족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말을 꺼낸 후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왜 이 말들이 관계의 기적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 짧은 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첫 번째 변화는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마음은 닫힙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감정을 숨기고 방어벽을 높이 쌓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꺼내면 상대방은 그 단단한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은지 씨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냉전 상태였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따지느라 수년간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지 씨는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서운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항상 엄마 덕분에 든든했어요. 사랑해요. 그 메모 한 장을 본 어머니는 오랜만에 은지 씨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도 너한테 고마운 게 많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다툼 이후 상대방만 변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먼저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가장 아픈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진심을 담아 말하면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내 진심을 전했다. 이런 마음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박형석 씨는 형과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형석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진심을 전해보자. 형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형, 그때 내가 많이 상처 줬던 것 같아. 미안해. 형이 나한테 해준 것도 많이 고마워. 형, 나는 그래도 형을 사랑해. 형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둘은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형석 씨는 말합니다. 형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기 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세 번째 변화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됩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서투르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지만 결국에는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가족이라는 끈을 다시 묶어줍니다.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가족을 향해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해야 우리는 더 넓은 세상에서도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내 진심을 전했다는 사실, 내가 사랑을 택했다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다투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변명도, 핑계도, 침묵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전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조심스럽게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로, 고맙습니다. 서운한 기억보다 고마운 순간을 떠올리고 그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마웠어. 이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남아있던 서운함의 찌꺼기를 조용히 씻어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합니다. 어떤 오해와 다툼이 있어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 말은 모든 상처를 넘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줬느냐보다 어떤 말을 전했느냐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이정훈 씨는 어머니와 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서로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훈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손편지에 세 마디를 썼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 집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훈 씨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5년 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가족이 있습니까? 서로 오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모른 척하며 지내는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단 세 마디만 용기 내어 전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다시 손을 잡게 만들 것입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미움과 서운함을 지우는 방법은 미움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지금 바로 그 용기를 꺼내 보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가족과 화해했던 순간, 작은 말로 큰 기적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진심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를 채워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